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신덕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 유재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2시간 정도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할 실습량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재밌게 좀 퀴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물도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좀 너무 빠듯하게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제가 일단 자료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실습해 보면서 안 되시는 부분들을 수정해 가면서 아마 이 2시간을 빠듯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그 고1 학업 설계 그 교재를 보면서 이 교재를 좀 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고일 학업 설계라는 교재에 딱 맞춤형 형태로 프롬프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진로 지도를 하는 단계별,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자기의 희망학과나 뭐 희망 직업들을 찾고 그 찾아진 직업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어,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전공에 맞는 교과목들을 설계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입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지 뭐 세특은 어떤 프로젝트를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 교재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시마스 쪽에 제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교재에 맞춤형 형태로 네, 프롬프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롬프트를 선생님들한테 다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재랑 제 프롬프트를 좀 더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혼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업 설계 교재를 제가 모티브로 해서 음,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된 거는 구조도 일단 굉장히 좋고요. 올인원 형태로 돼 있어서 학생들의 그 성향 파악, 심리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입시를 위한 비교과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통 많은 교재 또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인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별로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학업 설계, 진로 모도듬의 비정 단 3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3단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대부분 교재 베이스로 돼 있어서 제가 그 교재에 있는 페이지 수도 같이 출력되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온 프롬프트 결과물에 나오는 페이지를 보시고 학생들한테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면서 지도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혼자 봐도 될 만큼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걸 좀 더 개별화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프롬프트를 나눠준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이 교재랑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용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기가 좀 더 구체적화 시키면서 더 내용들을 보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양한 활동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활동지들 같은 것도 네, 하면서 이 활동지에 있는 내용들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프롬프트에다가 질문을 치면 네, 아니면 또 활동지 내용을 찍어서 얘한테 주면 네, 그러면 얘가 그걸 참고해서 다시 네, 대답을 또 수정해주고 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된 3단계는 일단은 심리 검사를 먼저 할 건데 저희가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뭐 선생님들이 하시면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실 프롬프트 내장되어 있는 프롬프트 안에서 심리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읽어주고 그걸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형태라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비춥니다. 잘 안 쓰지 마시고 그 저희 그 교재에 보시면 332쪽에 보시면 그 심리 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심리 검사를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면 네, 하라고 하면 요 결과를 네, 선생님들이 종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그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거 오늘 선생님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지 그냥 요 교재 그대로 나눠주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보고, 그 결과만 지금 보낸 링크에다가 결과값만 입력해줘. 이렇게 하시면 그 한 반 또는 뭐 한 학년 전체에 CSV 파일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CSV 파일을 가지고 일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도 드릴게요. 그래서 심리검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그 학생들한테 맞는 학과를 추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학과가 추천이 되고 나면 학생이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을 하면, 음, 그 학과에 맞는 선생님 학교 교육 편제표 상에 있는 교과목들을 학년별로 배정을 해서 교과 편제표를 학생들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이 입시 준비할 때 뭐 세특이나 또는 비교과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같은 그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좀 보시면, 그래서 단계가 총 3단계고 있고요. 일단은 요 프롬프트를 나눠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좀 어떤 자료를 생성해주는 보조자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진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 업무를 좀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얘가 만들어준 자료는 일단은 보조자료라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꼭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그냥 인공지능이 만든 자료이지 100% 믿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 학생들하고의 상담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점은 좀 양지해 주시고, 하지만 그래도 꽤 설득력 있게 작성은 됩니다. 작성되는 내용들을 선생님 보시고, 선생님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보강해주면 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학생들 할 때 사용하는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선생님한테 나눠드릴 프롬프트는 총 3종류의 프롬프트가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아까 심리검사를 하고, 그 심리검사에 따라서 학생들을 프로파일링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맞는 학과를 일단은 추천해주는, 그 장거 첫 번째로 하고요. 아마 그거 하면 저희가 지금 1교시가 좀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그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그 보고서 내용들을 편집해서 2단계 프롬프트로 넘어가면, 그 보고서 플러스 선생님 학교 교육 편제표를 집어넣으면 그 교육 편제표에 있는 과목들을 가지고 2학년부터겠죠. 2학년부터 3학년대까지의 교과목을 설계를 해주는, 그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3단계가 되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결과물을 플러스 그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교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비교과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그런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 프롬프트는 진로 검사 레포트라는 형태로 결과물이 출력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전체 그 단계는 진학 내비게이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진학 내비게이터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는 인공지능 페르소나가 다 있고요.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이 프롬프트는 항상 새 채팅창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의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아무리 남아있다고 해도 그 뒤에다가 2단계를 프롬프트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하고 그 프롬프트는 계속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계속 질문들을 해서 심리검사하고 그 나와 있는 얘가 추천한 학과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쓰시게 하고, 나머지 2단계를 하실 때는 항상 새 채팅창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심리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흥미, 적성, 가치관. 요걸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학생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학과를 추천해 주는 걸 일단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 나와 있는 것들을 편집하셔서 걔를 2단계로 넘겨준 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얘한테 주면, 프롬프트한테 주면 얘가 그 교육과정 편제표랑 그 다음에 이 학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교과목들을 매칭해 줍니다. 학년별 교과목들을 매칭을 해주는. 그래서 학업 로드맵이라 그래서 그냥 교과목 그 표를 짜주는 거예요. 편제표를, 학생 편제표를. 그리고 왜 그 과목이 좋은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저희 그 학업 설계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나오게끔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거 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요걸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맞는 활동들을 설계해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샘플 자료를 선생님한테 드릴 거예요. 혹시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 결과 샘플 데이터 김철수라는 학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샘플 데이터를 선생님들한테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다 크롬을 해요. 네. 크롬에서 개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된 상태로 실습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컴퓨터에 다 접속하고 계시니까 크롬 창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 구글 아이디 넣어서 로그인 해 놓은 상태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용할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지금 그 상태로 로그인이 돼 있다고 하시면 바로 구글 검색창에다가 AI 스튜디오라고 치시면 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는 올인원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열려요. 요거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로그인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성함으로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네, 로그인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는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구글 AI 스튜디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요 구글 안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설문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고1 학업 설계 33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수행하면 지금 세 가지 심리 검사가 있거든요. 심리 검사를 하고 그 결과만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창이에요. 그래서 학생 개인정보 받고요. 그 다음에 각 그 검사별로 그냥 점수 쓰고 그 다음에 1위가 뭔지 2위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관심지가 뭔지 거기 페이지는 그 교재에 있는 페이지를 참고해서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면 어, 저희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갔을 거예요, 선생님. 그 링크를 한번 눌러줘 보시겠습니까? 링크를 눌러보시면 사본 만들기라고 열릴 거예요. 이게 구글에서 열리시면 됩니다. 사본 만들기 하면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린 요 설문지가 그대로 선생님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이 돼서 선생님들 설문지 누르시면 여기 아마 갈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럼 이제 선생님들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그냥 학생들한테 뿌려주시면
학생들이 그 심리검사 해가지고 그 결과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고, 뭐, 아시겠지만 다들, 네. 학생들이 심리검사한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죠. 여기 응답에 가보시면 시트 보기. 네. 열면 시트가 열리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넣은 것들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 파일에 가보시면 다운로드, 파일에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받으실 수 있어요. CSV 파일로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로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문제가 PDF로 받으시면 데이터가 페이지가 넘어갈 때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못 읽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론 데이터는 될 수 있으면 CSV 파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작업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CSV 파일을.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정은 뭐냐면 학생들이 그 설문지를 해서 저기 심리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설문지에 다 대답을 하고 그 대답한 학생들이 뭐 한 개 반 정도 모였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어보시면 네, 열어보시면 엑셀 파일로 열리죠. CSV 파일이 그냥 여시면 아마 엑셀 파일에서 열릴 겁니다. 그 엑셀 파일, 한 셀 파일 같은 데서 열려요. 열린 거 보시면 지금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그냥 그렇게 쭉 네, 숫자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보여드리면 네, 좀 이렇게 해서 네. 김철수는 그 학생 중에 1번 학생입니다. 맨 첫 번째 학생이죠. 네, 김철수. 이 학생 생년월일 쭉 해서 네,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제 점수들 들어가 있고 무슨 형이 1이고 2이고 이런 게 쭉 다 이렇게 점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 파일이고요. 네, 이 파일 두 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러면 1단계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단계는 PDF 파일로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PDF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네, 채팅창에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들이 보이시죠?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시면서 안 되시는 부분들 질문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4번 해서 일단은 그거는 오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그 리마인드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라도 학생들한테 적용해서 당장 쓰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 심리검사 내용들 학생들한테 주시고 검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네,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갔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작업 하나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요거는 여기서 꼭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시나? 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세팅. 누르시면 요 중에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를 반드시 라이트로 해주세요. 요건 뒤에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편하시라고 다크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긴 하고 잘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파일을 복사할 때 다크로 하면 그 검정색이 같이 복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는 그럴 일은 없지만 딱 한 번 저희가 오늘 그 결과를 마우스를 끌고 해야 되는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네, 라이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냥 긁어서 쓰시는 경우에는 네,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먼저 세팅을 해서 테마를 라이트로 한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되게 많은 모델이 있어요. 많은 모델이 있고, 많은 엔진이라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말 되게 빨리 하고, 그 순발력 있게 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래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할 거는 공부 잘하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엔진을 네, 제미나이 프로 2.5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디 있냐면 이쪽 끝에 가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지금 선생님들 들어오면 대부분 나노 바나나 돼 있을 거예요. 나노 바나나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서 나노 바나나 말고, 얘 말고, 요 밑에 있는 제미나이 2.5 프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얘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얘. 선택해 주시면, 네, 요렇게.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두 가지 작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팅에 가셔서 테마를 라이트로 하셨고 그 다음에 엔진은 제미나이 2.5 프로로 썼습니다. 네. 안 되신 분들 혹시 2번 올려주시면 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쓸 오늘 첫 번째로 할 첫 번째는 네, 심리 검사 갖고 학생 개인별 맞춤 네, 추천 학과를 네, 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실행해 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다 선생님들이 그 프롬프트를 치셔야 되는데 치시거나 아니면 뭐 그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는데 2.5%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는 자 요쪽 오른쪽 맨 상단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좀 보이시죠?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가 열리고요. 여기서 all 선택하시고 all 선택하시면 거기에 2.5%가 나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네, 개인별 진로 특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아예 그냥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네, 선생님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고 고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텍스트로 변환하셔서 고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네, 자, 요거를 어떻게 쓰시냐면 PDF 파일을 여기 다운받으셨으면 이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끌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 파일을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하시려면 그냥 얘를 이렇게 여기서 끌고 여기로 오시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업로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놓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자, 지금 저희는 뭐 했냐면 업로드 했죠. 업로드 된 뭐였죠? 이거는 프롬프트 프롬프트를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업로드된 프롬프트를 실행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치고 런을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된 프롬프트를 실행해줘. 뭐 반말하셔도 되고요. 존댓말 해주셔도 됩니다. 네. 실행해주세요 해도 되고, 실행해줘 해도 됩니다. 네. 요렇게 하셔서, 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 run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로 쓰실 때는 컨트롤하고 엔터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 그 프롬프트 안에서 계획만 돼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안에서 줄바꿈만 되고요. 컨트롤 엔터 쳐야 그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눌러주시면 네, 실행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초수가 올라가고 있죠. 초수가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이 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같이 뭐도 올라가고 있냐면 토큰 수도 올라가요.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큰이 다 써지면 그때부터 얘는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토큰들을 잘 보시면 되고 얘가 한 100만 토큰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611 토큰 쓴 겁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냐면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심리 검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네,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요. 이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고 토큰도 어마무시하겠습니다. 얘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거는 요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만들어 놓긴 했으니까 나중에 이 교재 안 쓰고 그냥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얘를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 2번 하시기는 걸 추천드려요. 일괄 처리. 지금 CSV 파일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스타팅 타입 프롬프트에다가 그냥 2라고 넣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네, 검사 결과가 담긴 데이터 파일 CSV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업로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드렸던 네, 요 2단계 파일이죠. 여기 AI 스튜디오 코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이렇게 끌어서 요 밑에다가 점선으로 놓고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런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님을 위한 진로 특성 종합 보고서.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심층 분석, 사회성이 어떻고, 네, 강점 무엇을 잘하나요? 직업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종합 분석 뭐고, 직업군 뭐고, 네, 추천 학과가 이렇게 쭉 나오죠.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에 교육공학과.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영희, 주로 2명, 이민호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과는 다 어디 찾으면 되는지 그 페이지 수가 네, 여기 교재 옆에 교재 몇 페이지를 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천학과 2는 지금 신생학과 위주로 네,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아마 그 교재에 없는 학과들도
한번 추천해보라고 해서 그 학과도 같이 네, 추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학과 1과 추천학과 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 네, 잘 됐는지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과 선생님들 중에 혹시 다 안 나오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가다가 중간에 끊긴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계속 해줘라고 치시면 돼요. 계속 이어서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네. 그 나온 중간 이후부터, 만약에 선생님들이 위에 있는 부분들 중에, 만약 중간에 끊기면 위에 있는 부분들 중에 좀, 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좀 고쳐달라고 해도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을 이제 띄워야 되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2, 2단계에 있는 프롬프트에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로 쓸 건 마우스 끌기로 편집하기입니다. 본래는, 이 이후 단계, 다음부터는 이 마우스 끌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1단계에서만 마우스 끌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김철수 것만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하나 따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창 하나를 더 여시고요. 음, 구글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구글 앱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창이죠.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립니다. 그 중에 구글 문서. 오늘 선생님들이 할 작업들은 대부분 여기 구글 문서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이 개별 보고서를 학생들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줄 때도 있겠죠, 그죠? 그 줄 때도 여기서 네, 편집해서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쓰는 게 다 구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마우스 끌기로 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그대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글 문서 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 문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새 문서. 새 문서 여시고요. 자, 김철수 개인별 진로 특성 보고서가 쭉 읽어보니까 추천 학과를 너무 조금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천 학과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김철수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어, 추천학과 1, 네, 추천학과 1을 네 가지로 추천학과 1을 네 가지로 보강해줘.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개로 보강해줘. 그래서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하지 말고 네 개로 좀 보강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해가지고 고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김철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김철수 학생 보고서에 추천학과를 더 많이 넣어서 얘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김철수 학생 것만 따로 나와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지금처럼 전체 학교 학생들을 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마우스 끌기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우스 끌기로 선생님이 원하는 부분만 마우스로 끌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명만 해서 한 명 한 명씩 나올 경우에는 그냥 옵션에서 복사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지금 두 개를 다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고 그 다음에 복사해보는 걸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추천 학과를 한 개 이상 확장해서 보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잠깐 얘한테 시키고 저희 올라가서 복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끌어주시고요.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마우스를 잡고 쭉 내려주시고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 그래서 여기 가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네,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죠. 여기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네. 단점이 뭐냐면, 얘가, 지금 요게 표예요. 여기 지금 보면, 핵심 결과 요약이라고 돼 있는 게 표인데, 이 줄이 얘가 출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줄을 선생님들이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으시면 되냐면, 가셔서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네, 이렇게 쭉 끌으신 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끌고, 표 전체를 끄신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선택 범위가 나와요. 그때 전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여기 가셔서 테두리 너비를 0.5로 해주시면 네, 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표를 편집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단점입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모든 AI 스토어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표를 집어넣으면 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서. 이거는 뭐, 그 옵션을 쓰든 아니면 마우스 끌기로 하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글자 모양, 글꼴, 그 다음에 뭐, 그 속성, 진하게, 글자 크기 이런 거 하나도 안 깨지고 그대로 갖고 와지죠. 그래서 뭐, 가독성 같은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것만 좀 편집해서, 네, 추가로 편집해서 쓰시면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안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셀 옵션에, 표 옵션이 있거든요. 표 옵션 가시면, 셀을, 셀을 항상 가운데로.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운데로 가겠죠. 그리고 여백은, 셀 여백은 그냥 하나 0.1. 이 정도 맞춰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가운데 정렬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 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뭐 색깔 넣으시려면 제목창에 색깔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아, 네. 다시 한번. 네. 네.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드래그 하면 여기서요.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끄시면 여기 끝에 생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어디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요거. 네, 여기 화살표. 예. 네, 얘 누르시면 돼요. 얘 누르시면 네, 요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또 열리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선택. 네, 아까 그게 네, 요거 누르시면 전체 선택돼요. 그거 누르신 상태에서 요거 선 굵기를 0.5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네, 그렇게 편집하시고 그 아까 저희가 지금 네, 여기 철수께 너무 좀 빈약하다고 해서 학과가 너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넣자고 했죠. 그래서 그게 아마 보고서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뒤쪽에다 좀 보강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보시면 저희 이렇게 했는데 지금 45분 됐거든요. 그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어, 사실 좀
지금 45분 하고 그 뒤에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서 저희 딱 52분까지만, 52분까지 바로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뒤쪽에다가 다시 붙여 넣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가 있는 1번이 안 되시면, 지금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전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자료를 파일에 가보시면 다운로드의 PDF 파일로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그 여기서 제목 없음 한번 눌러주셔서 김철수님을 위한 개인별 진로특성 통합보고서 요렇게까지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 PDF 문서 다운로드의 PDF 문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52분까지 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 동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해서 PDF 문서 누르시면, 여기 구글 같은 경우는 맨 우측 끝에 이렇게 뜹니다. 다운로드 받은 게. 그래서 그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서 선생님이 원하는 폴더에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네.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폴더 모양 누르시면 그 폴더로 이동이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폴더 모양이죠. 안 보이시게. 누르시고 폴더 모양 누르시면 그 폴더가 열려요. 그럼 걔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다운받은 거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학생들의 어, 희망학과에 따라서 어, 우리 학교에 선생님 학교의 교육과정 현재표에 있는 과목들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1학년 때 많이 하죠. 이제 과목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갔고요. 학업 설계 레포트가 그래서 나오는 거. 다운 받으셔 주시고요. 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 할 때 반드시 새로운 채팅창에서 여셔야 돼요. 항상 새로운 채팅창.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유 있어. 100만 토큰인데 지금 쓴 거 뭐 한 10만, 20만 토큰밖에 안 돼. 그 위에다가 써도 되겠네 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죠. 선생님이 이거 시켰는데 또 이따가 다른 거 시키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멘붕이 오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채팅을 여실 때는 어떻게 여시냐면, 자,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 잠깐만 이거 누르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처음 쓰시잖아요. 그래서 새 채팅을 누르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채팅 내용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일 보일 거예요. 내일. 간혹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원래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그때그때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래는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눌러서 하면 여기 위에서 새로 열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얘가 보여야 되니까 여기 가보시면 그냥 새 탭을 여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AI 수요를 다시 실행시켜주세요.
aistudio.google.com 치시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새 채팅 열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대신에 이제 그 전에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거니까 혹시 오늘 좀 잘못될 수도 있어서 네, 또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 확인해야 될 거 뭐뭐였냐면 네, 첫 번째 제미나이 프로 2.5인지 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미나이 프로 2.5가 맞는지 네, 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똑같죠. 두 번째도 선생님이 받아놓으신 2단계 스텝 2 스텝 2의 프롬프트를 네, 마우스로 끌어서 맨 밑에 칸으로 가져가시고 점선이 됐을 때 놓으시고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업로드된 업로드된 프롬프트를 실행해 아무 말로 해볼까요? 실행해 줘. 네 이렇게 존댓말 쓰셔도 되고 반말 쓰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마스 고1 학업설계 진로검사 레포트를 업로드해 주세요. 이거 아까 저희가 편집해서 받아 놓았던 예죠. 업로드된. 저기 다운로드된. 그래서 요거 열시면 채팅창 열린다 그랬고, 저기 폴더가 열린다 그랬고, 그 폴더가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게 요거죠. 네, 요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네, 업로드해 줍니다. 진로 특성 레포트를 쭉 읽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추천 학과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라 그래요. 네. 그리고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선생님 보세요. 만약에 학생이 진행을 했는데 추천 학과가 내가 마음에 드는 학과가 없어요. 나는 이과 싫은데, 난 문과로 가고 싶은데, 또는, 난 문과 싫은데 이과 가고 싶은데, 아니, 나는 공학 계열 전공하고 싶은데, 그럼 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추천학과를 공학 계열로, 누구누구의 추천학과를 공학 계열로 다시 4개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다시 추천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원하는 형태로, 네, 바꿔주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저희 시간 관계상 안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얘가 6개를 했죠.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타이복 작가로 할게요. 그냥 편의상 하는 겁니다. 치시고 타이복 작가로 얘가 인식을 해요. 그럼 번호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 학과 다 안 쓰셨고 번호만 쳐도 인식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냐? 그 다음에 설계를 시작하겠다. 개설되면 여기 학생부 조어 조율을 해서 뭐 한국 준비가 되면 네라고 해주세요. 그냥 네, 네. 왜냐면 학과가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학과가 어느 사회복지학과 아니야. 다른 걸 할래.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고해. 네.
잠시만요. 얘가 단계를 지금 빼먹었어요. 잠깐만요. 그쵸. 그죠. 지금 저한테 지금 편집표를 달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어디서 빼먹은 것 같아요. 음.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편집표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편집표를 넣어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얘가 안 물어봐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제게 너무 속도가 느리는가? 네. 본래는 이 상태로 네 하면 편집표 넣어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편집표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 편집표를 넣어주시면 음, 확과하고 근데 여기 네 넣게 돼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잘못된 거. 네. 지금 보내드린 편집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업로드 해주고 그 다음에 편집표. 선생님들도 지금 편집표 올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네 잠깐만요. 네. 원래 올리라고 제가 설계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얘가 편집표를 맞춰서 네, 로드맵을 설계를 해주고요. 그 편집표 안에 있는 과목들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 그 고일학업 설계 안에 있는 페이지 수도 같이 표시를 해줘서 학생들이 그 교과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요. 요게 저희 지금 2단계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드맵을 2학년만 짜고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3학년 것도 짜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 거는 지금 보시면 어, 이것도 되게 지금 잘못돼 있죠. 2학년 제 거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2학년하고 3학년 같이 짜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학년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네 3학년 것도 출력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편집할 겁니다. 자, 이거 편집할 때는, 자, 이거는 얘 하나만 편집을 할 거죠. 얘 하나만 편집할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오른쪽 가보시면, 맨 오른쪽에 모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 끝에 가보시면, 여기에, 네, 점 3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전체고, 요 해당되는 대답의 끝에 점 3개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네,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copy as text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눌러주시고, 다시 가셔서 새 파일을 여셔야 돼요. 새 문서 여시고요. 네. 지금 카피가 된 상태죠. 저희 컨트롤 C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붙여넣기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네, 내용들이 붙여져요. 네. 어, 어, 학생들한테 지도하실 때는 학교 알림이, 네, 학교 알림이 정보공시에 가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편집표가 다 올라와 있죠. 네, 거기서 자기 학교 이름 검색하고, 네, 공시정보, 학교별 공시정보에서 본인 학교 이름, 뭐, 세종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치시면, 그리고 여기 검색 누르시면, 네, 여기 밑에 공시정보가 따로 있는데, 교육활동란에, 네, 여기, 학생들이 참,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현재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니까, 전국에 있는 거 다, 네,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네, 편집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실 때, 네, 요거 눌러주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네, 제목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명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게 약간 컴퓨터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이 본래, 예,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 건 지금 표고 뭐고 다 안 깨지죠. 근데 제 거 지금 다 깨지고 이러는 거 보면 좀 이상합니다. 네. 얘도 지금 다르게 나오고, 네. 그래서 본래 이렇게 안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학기별로, 네, 잘해서, 네, 짜줍니다. 페이지 수 나오고, 만약에, 어, 설명이 없는 거는, 네, 데이터 없다고 표시를 해줘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사용 방법이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3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똑같이, 네, 똑같이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새 채팅을 누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채팅창을 새로 열어서, 네, AI 스튜디오라고 치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하신 다음에는 항상 제미나이 2.5%인지 확인해 주시고, 네, 저희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제 입력되는 값들이 좀 많죠.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이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 저희 구글 가보시면, 구글 검색창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써봤는데, 가장 그 대입 준비할 때 학생들이 보기 좋은 데이터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더라고요. 저희는 면접 준비할 때도 이 종합전형 가이드북 사용해서 면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랑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같이 주고 요거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해요. 프롬프트 만들어서.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질문을 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검색창에다가 한번 쳐보십시오. 치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게시판이 보여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이드북을 내는 거의 모든 학교의 가이드북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네. 선생님들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밑에 가서 각 대학별 가이드북을 찾으셔도 좋지만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거 모아놓은 여기를 검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입시 시즌 되고 면접 준비할 때는 이 가이드북 베이스로 해서 학생들이 학생부 생활고용 종합 학생 생활기록부랑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하면 네,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올해 2026학년도 각 대학별 가이드북이 이렇게 대학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는 다 PDF 문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PDF 문서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지금 중앙대학교 눌러서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 여기 있죠. 요거 눌러서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할 거라서 중대를 일단 했고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레포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 세 가지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3개.
1단계 레포트, 2단계 레포트,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네, 마지막 3단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꼭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팅창은 항상 새로 만드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채팅창은 히스토리에 이렇게 밑에 목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한 번 나왔던 결과를 계속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첨가하고 보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얘를 지우지 말고 당분간 놔두라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놔두라고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이제 업로드하고 똑같이 업로드된 프롬프트를 실행해줘 라는 명령어로 프롬프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네, 그러시면 네,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 네, 서울진학정보센터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음, 네, 그리고 요 세 개죠. 진로검사 레포트 1단계입니다. 얘가 1단계.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2단계. 이거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저희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3단계 먼저 네, 넣어주시고 네, 항상 업로드된 프롬프트를 실행해줘. 네,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업로드하라고 내죠. 업로드 대기 중이다.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제 거 지금 상태가 지금 네 자기가 알아서 막 눌러지는 느낌이죠. 네. 선생님 걸로 아마 제대로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한꺼번에 넣어주셔야 돼요. 네,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요 3개. 네, 1단계, 2단계, 학생종합 가이드북 이걸 끌어서 3개를 한꺼번에 넣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요. 만약에 잘못 넣었다 하시면 여기 있는 네, X표 보이시죠? 네, 요거 누르면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요거 X표로 네, 업로드가 잘못됐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내용들은 여기 보면 네, 네,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네,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나오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이제 학기별 과목 상세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추천 도서도 나오시죠. 원래 추천 도서를 추천하게끔 제가 짜놨는데, 제가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출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각 교과별 혜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그 다음에, 어떤 도서를 읽으면 좋은지, 그 학과에 맞는 추천 도서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 나와 있는 결과값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랑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보강하고 보충하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출력된 결과물입니다. 네, 심화탐구 비교과 활동 전략, 그 다음에 동아리는 뭘 하면 좋을지, 자율활동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들 그 결과 보고서는, 네, 여기에 그 추천 도서도 같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 시마스에서 만든 고일 학업 설계, 네, 그 교재 안에 있는 추천 도서들을, 네, 거기다 리스트업해서 데이터로 넣어놨으니까요. 아마 거기 있는 내용 추천해 주는데, 만약에 거기 있는 도서 외에 다른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네, 도서 목록 외에 다른 추천 도서에 대해서도, 네, 추천해달라고 하면 얘가 아마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천 도서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도서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왜 그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 탐구를 하면, 네, 심화 노드메이까지 본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 지금 컴퓨터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다가 선생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질문들을 해서 이것들을 보강해 주시는, 네,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옵션 버튼이 있죠. 여기, 네, 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는 이 전체, 저희 전체, 음, 프롬프트에 대한, 네,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작성된 보고서는 항상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제미나이랑 같이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제미나이 표시는 누르시면, 네, 요거 누르시면 다시 실행돼요. 그러니까 한번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실행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재실행된다. 그리고 네, 이렇게 눌러서 여기 있는 Copy as Tex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 문서로 가셔서 구글 새 문서를 여시고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네, 됩니다. 파일 누르시고 새 문서, 문서 누르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는 뭐 컨트롤 V, 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나쁜 점이 얘가 처음에 대답한 거 있잖아요. 뭐, 네, 뭐, 지금부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음, 그건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목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좀 제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목 없은 문서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제목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학생들한테 줄 때는 PDF 문서로 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 다운로드 PDF로 하셔도 되고, 네. 여기서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표죠. 얘가. 네. 요거를 표를 편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지금 보시면 카피해서 텍스트로 하시면 네, 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속성, 진하게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그냥 그대로 네,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거 있죠. 카피에즈 마크다운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 마크다운이라는 건 일종의 HTML 문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어, 요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옵시디언이라는 네, 요게 일종의 마크다운 문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또 무료입니다. 요거에다가 만약에 자료를 주고 싶으시면 얘는 아까 여기 구글에서 작업하신 다음에 이거를 카피해즈 마크다운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뜨시면 만약에 이제 보시면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핵심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문서한테 요약해달라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받으면 이렇게 보여요. 네, 옆에 보시면 네, 그냥은 다르죠. 여기는 링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게 하나 문서 하나일 때는 뭐 그냥 그렇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학교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마크다운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했던 모든 수행평가니 또는 뭐 보고서니 이런 것들을 다 마크다운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 놓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면 네, 이렇게 하나의 그런 링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게 다 글자입니다. 보시면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활동들이 어떤 형태로 네,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거를 가지고 입시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기 이 활동을 가지고 뭔가 요약을 해줘 또는 이 활동을 뭐이 교과목에 접목시켜줘 아니면 이 활동을 중앙대학교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네,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돌려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글한테 줘서 네, 문서로 만들고 손으로 쓴 글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학생들이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거를 뭐 마크다운 형태로 바꾸든 뭐 아니면 텍스트 형태로 바꾸든 일종의 데이터로 해가지고 자기가 다 갖고 있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네, 학생들이 좋은 네,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학생을 지도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학생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일단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좀 처리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학년 되기 전에 1학년 말에서 2학년 1학기 갈 때 학생들이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다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고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줘서 그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분석하게끔 했어요. 분석하게 하면 그 생활기록부랑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쭉 다 분석해서 거기서 키워드를 추출해요. 그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활동들을 방향을 잡아나가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것들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전까지는 전공 활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 활동, 그다음에 문제 해결 활동에서 주제가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는 건 중요한데 거기다가 될 수 있으면 전공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공은 2학년 2학기 때 그 주제를 바탕으로 전공을 뽑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 어떤 학생부의 일관성도 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2학년 2학기, 그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그 3개 학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방향성이 좀 잘 된 그런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네, 자기가 이제 했던 활동들을 하나의 파일로 다 모아 구분지어서 모으게 하고 네, 요새는 이제 뭐 노트북 LM이나 아까 보여준 옵시디언 같이 그 대용량의 문서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좋고, 뭐, 그 다음에 뭐 손글씨 같은 경우도 좀 재미나 있어서 바꾸기도 하고 해서 거의 텍스트화 시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아볼 수 있게끔. 짧게 짧게라도.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놓고 그걸 돌려요. 돌려서 키워드로 추출해요. 추출하고 이렇게 되면 2학년 2학기 때쯤 돼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로 쭉 방향을 잡았다가 2학년 2학기 들어오면서 약학, 이게 노화를 베이스로 제가 이제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최상위권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학이나 아니면 화학공학 쪽으로. 근데 이제 약학을 포함하게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서 생활교육부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활동들도 노화와 관련된 약학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주제를 잡되 여기에 약학이나 화학이란 말이 1, 2학년 때 됐으면 안 들어가고 그냥 노화라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 뭐 노인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사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어쨌든 이 노화라는 부분은 당연한 여러 교과목에 걸쳐서 활동하기가 좀 더 쉽죠. 그러니까 뭐 의예과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막 영어에다가 이상하게 막 의학 활동 집어넣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가다가 거기서 2학년 때 하게끔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좀 돼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자기가 했던 데이터들을 모으게 하고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그 나눠진 프롬프트를 가지고 분석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 그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방향을 잡기가 이제 자기가 했던 데이터들이니까 잡기가 어느 정도 쉽죠. 쉬운 상태로 해서 음, 최종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지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주고요. 각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들한테 나눠줬던 그런 프롬프트를 조금 변형해서 그렇게 해서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그 다음에 자기 생활기록부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입력하지 않아요. 저는 프롬프트를 주고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가 자기 생활기록부를 직접
네, 입력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변환해가지고 올리라고 해요. 텍스트 변환도 요새는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그리고 그 텍스트로 변환되면 거기서 개인정보 빼고 나머지를 텍스트로 주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가이드북 주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네, 면접을 얘로 진행해요. 어, 저는 AI 스튜디오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게 여기 플러스 눌러보시면 플러스에 이거 있어요. 레코드 오디오. 네, 말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쳐도 되고 음성으로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면접을 실제로 진행하게끔 네, 진행을 했었고요. 그 면접을 진행하면은 사실 예전 같으면 학생들이 한번 그 면접을 지도한다고 치면 한 학생 지도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되게 저도 많이 지치고 했는데 지금은 이 프롬프트 뿌려주고 애들이 그 컨텐츠를 다 연습을 해봅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얘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정확히 주고 네 그래서 그거 계속 연습하면 어, 대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그렇게 다 네,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사실 학생들이 들어올 때 서는 자세, 인사할 때 또는 뭐 목소리 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 프롬프트 형식들을 좀 잘 뜯어보시면 선생님들이 고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쉴없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것들을 가지고 음, 면접에 뭐 직접 적용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는 다양한 뭐 행정 처리나 뭐 아니면 다양한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들을 얘로 자동화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잘 분석해 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저희가 좀 제가 오늘 컴퓨터 상태가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제게 좀 요즘 자꾸 이상하게 아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다 잘 되는 걸 확인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이상해져가지고 실습이 좀 음, 깔끔하게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어, 만족도 조사하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쓸 때 그 개인정보 절대로 넣지 말라는 얘기 자꾸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 한 재작년부터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들을 넣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로 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나오지 않는 이름, 근데 제가 썼던 이름이 얘가 샘플로 자꾸 저한테 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아, 진짜 개인정보 넣으면 안 되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PDF 문서나 이런 걸 넣으실 때도 뭐 가명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 학생의 이름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은 지워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식도가 좋은 거.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가장 인식도가 좋은 건 PDF 문서나 사진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텍스트 문서를 제일 잘 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텍스트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어, 인공지능한테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설문조사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창이나 질문을 주시면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 다. 그리고 저는 요게 끝나면요, 모든 학생들이 다 PBL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관심 분야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쓸 수 있는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지를 컨설팅 해주는, 네, 음, 그런 프롬프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로 컨설팅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네, 모든 교과목에 관심 있고 어떤 활동에 관심 있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걔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해서 그 진행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면 그 보고서를 요약해서 생활교육부에 넣어줘요. 네. 네. 학생들한테 프롬프트를 전부 줍니다. 지금 쓰시는 이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 다 무료 버전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하신 정도의 데이터는 학생들 혼자서 처리해도, 네, 지금 저희가 2시간 풀로 했는데도 아직 토큰 다 남아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고, 3개 정도 한꺼번에 열어서 쓸 수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지금 아마 이거 다 쓰는데, 얘가 리미트 나올 때까지 쓰려면 한 4-5시간 정도 풀로 돌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학생들이 쓰기에는 이 무료 버전 사용하는데도 충분합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코디네이터도 하고 있어서 어, 지금 다른 학교들도 강의를 많이 가고 사실 그 학교별로 뭐 평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도 프롬프트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교 전체적으로 쓰는 양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루브릭을 만든다. 수행평가.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선생님들이 조금만 손봐도 되죠. 이걸 굳이 막 다. 그러니까 그 대신 속도가 빠르잖아요. 결과물을 조금만 손봐도 되니까 네, 결과물은 빠르고.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면 네,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평가뿐만 아니고 뭐 되게 다양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들한테 뭐 그 단원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문제 뽑아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평가 문제를 얘한테 주고 그걸 수준별로 해가지고 얘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얘한테 그 결과 값 주고 피드백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책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책하고 논문을 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기본 단계에서 쓰실 수 있는 몇 가지 팁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프롬프트 원칙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가장 네, 잘 돼 있는 원칙이거든요. 지금 하여튼 구글이 인공지능 쪽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 나가서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때는 그 구글의 프롬프트 원칙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그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네, 보내드려 볼게요. 그게 아마 유튜브로도 보면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구글 프롬프트 가이드 45페이지짜리 PDF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네, 아마 어느 정도 엔지니어링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재밌어서 막 며칠씩 밤새고 하면서 이것들을 연습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도 배우고 집어넣고 하는 거라 요 지금 보내드린 그 문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작성해서 조금씩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